자 들어갑니다. 너 완전 심쿵하게 분명합니다. 들어가 확확 들어가 확확 묻어튼 네가 너무 헤매서 내가 왔어. 올해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한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역사적인 상승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에 또 한 번의 상승 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 대표님,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한 이슈를 보게 되면 무슨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픈 AI에서 이사의 쿠데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에 사람들의 관심이 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축출이 되었다가 예. 또 다시 또 자리를 잡았다가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였던 샘 올트먼이 오픈 AI에서 해임이 되고요. 바로 MS로 영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전일 미증시에서 다시 한번 형성이 됐는데요. 샘 올트먼은 MS에서 새로운 첨단 AI 팀을 이끌게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효과로 MS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들의 상승을 이끌었죠.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된 MS 자체도 샘 올트먼의 해임 사실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MS가 올트먼을 다시 데려오면서 이번 혼란은 좀 잠재워진 것 같습니다. AI 또 다른 대표적 수혜주인 엔비디아도 하나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하면서 주가는 500달러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예상 실적 지금 계속해서 낙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감은 더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 보니까 500달러도 넘어가고 그 상승세 올해만 250%가 넘어가니 정말 엄청난 기세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이러한 강한 주가 상승 어디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9월 FOMC 후에 이제 긴축 공포가 형성됐었는데 거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긴축 종료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랠리를 다시 좀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수 조정 구간, 이제 AI 반도체 자체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한 영향도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생성형 AI 모델에 기반이 되는 이제 그래픽 저장 장치, 즉 GPU H200을 공개했는데 기존 H100 대비 이제 속도가 2배라서 내년 2분기 출시 예상인데 좀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좀 기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ARM 기반 CPU 설계까지 이제 임박했다는 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GPU와 그리고 또 CPU까지 결합이 된다면 이제 시너지 효과는 더 극대화될 거라는 좀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를 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영향력과 그리고 또 파급력은 계속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제가 화면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자, 21일 장 마감 후에 발표 예정인데요. 자, 그런데 특히 이번 실적 발표가 유독 시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김 대표님 왜 그렇게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 많이 오른 고점 상황에서 또 성적표를 내기 때문에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실적을 살펴보면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매출을 162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72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7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지난 20개 분기 중에서 19개 분기에서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내년 가을까지는 분기당 매출이 22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적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부분인데요. PER이 118배를 넘어서면서 S&P 500 평균치인 22배에 5배를 웃도는 점은 아무리 봐도 좀 고평가되었다라는 이런 점에서 부담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쟁사인 AMD의 거센 추격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역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그래도 이런 주가의 탄력성, 이 기세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의 주가 탄력의 근간에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있다. 그런데 또 보게 되면요, 요즘 엔비디아 관련한 그래픽 카드 가격이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긍정적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자, 문제는 시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재료가 주가에 더 반영이 될 것이냐, 오히려 이것이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허 대표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제 시장은 또 추가 상승에 좀 베팅하고 있는 이제 흐름인데,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 관련 좀 내용들인데, 이제 중국 수출용 AI 칩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중국 매출 감소의 폭을 이제 어디까지 이제 보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할 텐데,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은 전체 관련주들이 뭐 신고가 랠리를 가는 등 추가 상승, 오히려 좀 파동상으로도 상승 N자의 오른쪽 상승부까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체적인 실적이라든가 모멘텀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긴축 종료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 기술주들의 랠리는 오히려 금리 인하 시작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온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주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요. 이번에 이제 오픈 AI 이사회의 쿠데타 이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MS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소식이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MS가 오픈 AI에서 축출된 샘 알트만을 채용했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지금 시시각각 이슈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이러한 이슈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일단 샘 올트먼과 MS의 얘기를 좀 해보면, MS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49%를 갖게 된 최대 주주입니다. 일단 오픈 AI에서 샘 올트먼이 해임된 사실을 몰랐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다음 바로 영입을 하면서 이번 혼란, 이번 쿠데타를 좀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MS의 AI 부문의 역량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투자사 오펜하이머는 이걸 두고 위대한 승리다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인데요. 일단 특히 올트먼이 오픈 AI에서 엔비디아에 대항할 만한 AI 반도체 칩 개발을 위해서 중동 국부 펀드를 유치를 하는 등 독자적으로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을 했다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MS 역시 자체 개발 AI 반도체를 공개한 바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잠식하는 경쟁이 아닌, 출혈 경쟁이 아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MS와 엔비디아도 비슷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긍정적인 요소를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일단 MS는 10월 이후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중이었는데요. 이번에 올트먼 영입 효과 이후에 380달러에 육박하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탄력성을 유지를 한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5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50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앞자리가 바뀌는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샘 얼트먼을 영입한 MS 앞으로의 주가 향방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MS하고 같이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어쨌거나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의 투자 회사 오펜하이머는 엔비디아에 관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스트롱바이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허 대표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먼저 구체적인 내용부터 이제 살펴보면요. 그 애널리스트 53명 가운데 이제 대다수인 51명이 그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이제 2명만이 이제 보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사 이제 부진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살짝 흔들리더라도 이제 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제 포착할 거라는 이제 의견이 대다수인데, 좀 개인적인 의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AI 반도체 탑픽 종목들이 이제 11월까지 올라온 그 타점들을 보시면 이제 9월 초에 형성했었던 이제 자리입니다. 이제 바로 긴축 공포감이 형성되기 시작 전까지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지수 급락에 따른 이제 반등 그런 폭까지만 좋고, 추가적인 이제 AI 반도체 모멘텀은 아직까지 주가에 덜 표현된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수가 진정이 되고 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작 이런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은 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그 국내 관련주에서도 섹터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한 하나마이크
ST마이크론,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뭐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이런 선발주자에 이어서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이수페타시스, 뭐 텔레칩스, 그리고 ISC 등 이제 후발주자들까지 빠른 그 추세 전환 그리고 또 정고점 부근까지 이제 열려두고 있습니다. 섹터별 순환매에 이어서 섹터 자체에서도 이제 선발주자와 이제 후발주자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섹터 자체의 주도력을 더 강화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AI 반도체의 시장 주도력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반도체 시황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더불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허 대표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국내 AI 관련주들 또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이러한 훈풍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자, 김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이러한 분위기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AI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AI 관련주들도 다시 들썩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의료 AI 관련주들부터 먼저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역시나 AI 반도체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HBM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구간을 맞이했고요. HBM 반도체 시장은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또 SK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뒤이어서 후발주자로 물량 공세로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반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도 이렇게 된다면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특히 AI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허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인공지능 시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뭐 김은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좀 추가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금 미증시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AI 반도체의 대장주는 역시 이제 SK 하이닉스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기술적인 추세를 보면 지금 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박스권 상단인 그 13만 원을 지금 11월 아주 강하게 좀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상승 N자의 오른쪽 상승분, 즉 3파동의 시세가 곧 임박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섹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대장주가 견고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소형 관련주들의 좀 추가 상승 여력은 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허 대표님과 김 대표님 모두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일면서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김호영 대표님, 이와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 어떤 종목에 혹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의료 AI 관련주라든지 또 HBM 관련주들 이런 뭐 후공정이나 전공정 업체들은 이미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AI 반도체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와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가온칩스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후 몇 달간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아직도 전고점에 다다르기에는 먼 상황입니다. 세계 이제 반도체 설계 1위 기업인 ARM의 파트너사이기도 한데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삼성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고자 하는 팹리스 고객사에게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이 작업이 뭐냐면 기존에 갖춰져 있던 반도체 설계도를 고객사에게 맞춰서 맞춤형 설계도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최첨단 공정인 3나노 시장 공략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요.
4나노 개발을 건너뛰고 바로 3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내년부터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는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이 3나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년 1분기 신설 예정인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래선에 집중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은 실적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김호영 대표님의 가온칩스 들어봤고요. 허 대표님께서는 관련주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제 4분기에 이제 그 반도체 시장 주도력을 이제 많이 강조드렸고, 그리고 또 이런 AI 반도체의 모멘텀이 단순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닥 통과 기대감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소부장, 뭐 이런 쪽은 이제 시세가 확장된다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칩스, 뭐 넥스트칩, 뭐 칩스앤미디어, 뭐 하나마이크론, PSK 홀딩스 중심으로 이제 11월 추천을 드렸는데 모두 이제 1, 2차 목표가까지는 우선 이제 도달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제 이런 종목군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복 매매와 이제 그다음에 후속 공략 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코너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 스포일러 시간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